안녕하세요. 5분 독서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고려 후기의 승려 일연이 저술한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와 전설, 신화를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역사서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고대 신화, 전설, 불교적 이야기를 통해 당시의 문화와 신앙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총 5권 이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왕력, 기, 승법 등 9편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구성은 고대 한국의 역사와 전설,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 당대의 문화적 흐름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삼국유사는 신이한 이야기와 전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문학적, 종교적 그리고 민속학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문헌입니다. 삼국유사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이런 스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한 다양한 사료들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고려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역사적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 책은 삼국사기와 함께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로 여겨집니다.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청년 시절부터 수집한 사료를 바탕으로 집필되었으며 70대 후반부터 84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주로 만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런 스님은 이 책을 통해 기존 역사서들이 놓친 민간 신앙, 전설, 불교적 요소들을 기록하여 후세에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특히 불교적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유교적 역사관과는 다른 독특한 시각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삼국유사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2편은 고조선부터 삼국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전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군 신화와 같은 건국 신화뿐만 아니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시조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비로운 사건들을 통해 왕국이 세워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고대 한국인들의 신앙과 세계관을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신화나 전설로 치부될 수 있지만 이련은 이를 역사적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역사의 일부로서 기록했습니다. 흥보편과 탑상편은 불교의 전례와 발전, 그리고 탑과 불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각각 다른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였고 이를 통해 국가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흥보편에서는 불교가 어떻게 삼국에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단순히 종교를 넘어 삼국의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불교의 전파 과정은 삼국유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탑상편에서는 불교와 관련된 탑과 불상에 얽힌 다양한 전설들을 소개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신앙심과 종교적 열정을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황룡사에 있는 거대한 불상과 관련된 전설은 당시 불교의 영향력과 그 상징성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예편과 신주편에서는 신라의 고승들과 신비로운 스님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들은 신라 불교의 성립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 그들의 행적은 신비롭고도 경이롭습니다. 삼국유사에 기록된 이러한 이야기는 신라의 불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종교적 생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삼국유사는 또한 한국 고대의 문화와 예술, 특히 불교 미술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불교 미술 연구의 중요한 문헌으로서 탑과 불상, 사원 건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탑상편의 기사는 불교 예술의 발전 과정을 잘 보여주며 고대 한국의 미적 감각과 종교적 열망을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삼국유사는 조선 초기부터 널리 유포되었으며 많은 역사서와 문헌에 인용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전설이나 설화집으로만 평가할 수 없습니다. 삼국유사는 불교사, 설화집 그리고 역사 문헌으로서의 역할을 모두 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저자의 깊은 역사적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국유사에서 다루는 신이한 사건들은 단순히 기이한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일부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삼국유사가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당대의 정신세계와 세계관을 반영한 중요한 기록임을 의미합니다. 삼국유사의 판본과 서지사항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삼국유사는 이런 스님이 초판을 직접 간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그의 제자인 무국이 1310년대에 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조선 초기에도 삼국유사는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다양한 판본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송은본과 성남본은 중요한 고판본으로 각각 보물과 국보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여러 번의 번역과 주석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현대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합니다. 삼국유사는 불교사, 문학, 미술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한국 고대사 연구의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이 책은 고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가치와 중요성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라 한국 고대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문헌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정신적, 문화적 가치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삼국유사는 우리 민족의 뿌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헌입니다. 지금까지 5분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